안녕하세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도 믿기 힘든 인생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극적으로 각색한 허구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 사건 전개는 모두 창작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수아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가족 사진을 비교하며 어딘가 다른 걸 느껴왔습니다. 친구들의 엄마들은 예쁘고 젊어 보이는데 자신의 부모님은 왜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지 늘 궁금했죠. 창피했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 수아는 물건을 찾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언니 경애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경애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아기를 끌어안은 자세가 무언가 애절해 보였습니다. 나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언니가 저렇게 운 이유는 뭐였을까? 동생 돌보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혼났었나? 수아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경애는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사진 속에서만큼은 뭔가 다른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경애는 점점 연락을 뜸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묻는 전화를 했는데 최근에는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아가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설령 답이 와도 단답형이었습니다. 왜 언니는 나를 피하는 걸까? 수아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싶어 기억을 되짚어봐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는 경애가 자신을 많이 챙겨줬던 기억이 더 선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바쁠 때면 경애가 대신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 밤늦게 공부할 때면 따뜻한 우유를 타서 가져다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애는 수아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였을까? 아니면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였을까? 정확한 시점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예전에 다정했던 언니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기였던 자신을 안고 있는 경애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때의 경애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텐데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자신을 피하려고만 하는 걸까요? 내일은 언니한테 전화라도 해봐야겠다. 수아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어머니 정순자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수아야, 시간 있을 때 다락방 좀 정리해 줄래? 버려야 할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엄마. 주말에 정리할게요. 토요일 오후 수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과 오래된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사진이 들어있던 상자 외에도 여러 개의 박스들이 더 있었습니다. 수아는 한 상자씩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교과서들, 상장들, 그리고 가족들의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곳에서 특별히 단단하게 묶여진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끈을 풀고 박스를 열어보니 경애 언니의 고등학교 시절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복, 졸업앨범, 그리고 여러 권의 공책과
수첩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수아는 호기심에 수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니 경애의 깔끔한 글씨로 일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험 일정, 친구들과의 약속, 그리고 장난스럽게 끄적거린 낙서들까지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가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꺼내보니 그것은 병원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오 여성병원 산부인과 진단서. 수아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서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1995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1995년 내가 태어난 해인데 이게 뭐지? 수아는 진단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환자명은 분명히 박경혜였고 진단 내용에는 임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래되어 흐릿해서 정확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스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는 바래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지만 경혜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기를 몰래 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진단서를 발견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치니 경혜의 절망적인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아무리 몸부림쳐도 멈추지 않았다. 근데 할머니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 엄마는 그냥 울기만 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다. 수아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설마 언니에게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가족들의 반응이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지우고 싶다고 했다. 제발 나한테서 없던 일로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배운 집 딸내미가 낙태 소문나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조용히 시골 친척네 가서 애 낳고 그건 내가 키운다고 해. 엄마 아빠는 큰 저항도 못하고 내게 할머니 뜻에 따르라 했다. 나는 어떡하라고. 수아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일기 속의 내용이 점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혜는 결국 시골로 보내졌고 그 후 가족들은 모든 것을 감춰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뱃속에 있던 그 애가 병원 문 앞에서 하염없이 울던 내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수아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혜 언니가 고등학생 시절에 아기를 낳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경혜 언니가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병원을 검색해 봤습니다. 오 여성병원은 지금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직접 그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수아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오 여성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규모가 큰 곳이었고 많은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접수 창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접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혹시 1995년도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접수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1995년도요? 그게 벌써 25년 전인데 어떤 용도로 필요하신 건가요? 가족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경애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일정 기간 이후 폐기되었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외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해요. 수아는 실망한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막히고 나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결국 가장 두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경혜 언니를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수아는 경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최근에는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던 경혜였습니다.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언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혜는 문틈으로 수아를 보자마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얼굴빛도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왔어? 경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깐이면 돼. 나 물어볼 게 있어서. 수아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혜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잠겼습니다. 언니, 왜 피하는 건데? 뭐 숨기고 있어? 수아는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가 들렸지만 경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밤 수아는 말할 수 없는 싸늘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혜의 반응이 오히려 의욕을 더욱 키웠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새벽 1시쯤 수아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시각에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엄마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걘 절대 몰라야 해. 평범하게 살게 해줘야지 우리가 다 책임지기로 했잖아. 수아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괜히 휘저으면 안 돼. 그 애까지 다 망가져.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지만 수아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응, 알았어. 그래도 조심해. 눈치챌까봐 걱정이야. 수아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걘 절대 몰라야 해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걘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눈에는 엄마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수아야, 다락방 정리는 다 했니? 네, 어느 정도 했어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단서와 일기장을 발견한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상한 건 없었지? 오래된 물건들이라 버릴 게 많았을 텐데. 정순자의 질문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사진들이랑 책들 정도. 그래, 다행이다. 별거 아닌 것들이니까 필요 없으면 다 버려도 돼. 정순자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안도감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아는 그날 저녁 다시 경혜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산부인과 진단서와 일기장을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경혜가 퇴근하는 시간에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쯤 경혜가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아를 보자마자 경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가 또 피할세라 산부인과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대체 뭐야? 이 일기장 내용은 뭐고? 수아는 산부인과 진단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경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가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 경혜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기는 어떻게 됐어? 순간 경혜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오래전 일이고 내가 알 필요 없어.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필요한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지금 진실만 말해줘. 그 아기 죽었어? 아니면 살아있어? 경혜는 입을 꾹 다문 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없는 대답이 수아에게는 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그 애가 수아의 말에 경혜는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아빠가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수아가 들어오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아빠, 수아는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박문철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입을 움직였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아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너도 경혜도 그 누구도 탓하지 마라. 우린 그저 다 망가질까봐 그랬다. 수아는 아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박문철은 일으켜달라고 하더니 힘겹게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경혜는 너무 어렸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 경혜는 무서워서 말도 못했다. 집안 어른들 아무도 모른 채 임신이 된 거야. 아빠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 체면만 생각했어. 낙태하면 소문날까봐, 경찰서 가면 창피할까봐. 그래서 시골로 보냈다. 경혜 혼자.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경혜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나도 할머니 말만 들었다. 미안하다 수아야. 박문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경혜는 너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입양을 보내자는 말에도 울면서 반대했지. 그래서 우리가 키우기로 한 거야. 경혜는 언니로, 너는 늦둥이 막내로. 수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경혜는 변했어. 밝던 아이가 말수가 적어졌다. 너를 보면 기뻐하면서도 슬퍼했어. 엄마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아빠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대학 가서도 취업해서도 경혜는 늘 너를 걱정했어.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수아는 이제야 경혜 언니가 왜 자신을 피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마음, 사랑하지만 숨겨야 하는 고통을 경혜가 혼자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언니가 저의 진짜 엄마라고요? 그래, 경혜가 너의 진짜 엄마다. 박문철의 고백에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한다고. 그게 너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다. 아빠 아니 외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혜는 요즘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어 혼자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수아는 며칠 전 본 경혜의 야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유방암 초기라고 하는데 혼자 치료받고 있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이렇게 된 것도 경혜가 아픈 것도 다 내 잘못이다.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경혜가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왜 점점 거리를 두려고 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빠 경혜 언니는, 아니,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을 거야. 요즘 치료 때문에 회사도 자주 쉬고. 수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병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병원 주변을 서성이며 울고 울었습니다. 그러다 엄마 경혜가 유방암 초기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박문철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아야. 경혜를 잘 부탁한다. 그 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경혜를 만나러 가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언니와 동생이 아닌 진짜 엄마와 딸로 만나야 할 때가 왔으니까요. 아빠, 푹 쉬고 계세요. 제가 이제 제대로 할게요. 수아는 병실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고통받아온 경혜를 이제 진짜 엄마로 받아들이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병원을 나선 수아는 곧바로 경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도록, 이번에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모든 용기를 모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고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혜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경혜는 예상했던 것처럼 수아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닫으려 하지 않았어요. 수아야, 언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수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다 들었어. 병원에서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 경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빠가 뭘 말씀하셨다고? 나의 진짜 엄마는 바로 언니지? 수아의 질문에 경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경혜는 계속해서 사과하고 사과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 정말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너한테도 나한테도 너무 가혹하잖아. 수아는 경혜 옆에 앉았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니, 엄마, 왜 그렇게 힘들게 혼자 견뎠어?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나는 너의 언니야. 그렇게 살아왔어. 경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 언니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할머니 고집에 아빠도 어쩌지 못했다고. 그리고 언니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수아의 말에 경혜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 고3이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이야. 저항해도 소용없었어. 경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25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경혜의 손을 잡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요. 말 못하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할머니한테 말했는데 모든 게 너의 잘못이라고. 경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죽고 싶었어. 병원에 가서 없애달라고 애원했는데 할머니가 안 된다고 했어. 집안 망신이라고. 식구들 몰래 병원 앞까지 갔었는데 병원 밖에서 주저하다가 돌아왔어. 수아는 경혜를 껴안았습니다. 19살의 경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느껴졌으니까요. 시골 친척집에서 너를 낳았어. 그때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이상했어. 무서워하던 마음이 갑자기 사랑으로 바뀌는 거야. 경혜는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쁘더라. 인형처럼 작았지만 몹시 따뜻했고 그때 생각했어. 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고.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왜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어? 수아의 질문에 경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고 했어.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찍히지 않게. 그래서 내가 언니가 되고 너는 늦둥이 막내가 되었지. 경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너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어지더라. 어떻게 힘들었어? 너를 보면 안고 싶은데 편하게 안을 수 없었어.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하는데 언니라고 부르게 했어. 내가 아플 때 엄마처럼 돌봐주고 싶은데 언니 선에서만 할 수 있었어. 경혜의 고백에 수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멀리한 거야? 그래, 가까이 있으면 진실을 말하고 싶어져서 너한테 엄마라고 불리고 싶어져서 그래서 도망쳤어. 수아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혜가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왜 점점 연락을 피했는지,
아빠가 아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프다고 하시던데. 경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방암 초기 단계야. 치료받고 있어.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너에게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싶었어. 수아는 경애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경애는 수아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이상하지 않겠어?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엄마와 딸이 되고 싶어요. 엄마. 수아의 고백에 경애는 참았던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서름이 모성애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경애는 수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포옹을,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전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수아도 어린 아기처럼 엄마 품에서 마음껏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그 밤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애와 진실을 나눈 지 며칠 후 수아는 외할머니 정순자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모든 것을 감춰온 장본인과의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수아는 병실에서 조용히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밖에서 얘기 좀 해요. 수아는 정순자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경애 언니 아니, 엄마한테도 들었고요. 정순자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정순자의 태도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수아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사과라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순자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린 너를 살리려 한 거야. 경애는 다 망가질 뻔했어. 18, 19살 고등학생이 애를 낳으면 인생이 끝장나는 거라고. 그렇게라도 너희 둘 다 살리고 싶었다. 수아는 외할머니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가해자는?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지나간 일을 왜 자꾸 들춰내려고 하니? 정순자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수아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엄마, 그때 경애 엄마가 막 19살이었고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왜 경애 엄마만 숨어서 살아야 했어요? 세상이 그런 거야. 여자가 조심해야 하는 거고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썩을 놈은 누군지도 몰라. 정순자의 답변에 수아는 화가 났습니다.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했어요? 경애 엄마의 인생보다? 그 일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동네 사람들 눈 피해서 이사도 하고 경애는 유학 갔다고 거짓말도 하고 정순자는 자신들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건 다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경애 엄마는 한 번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수아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로 살게 해줄 순 없었어요? 언니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이었을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정순자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건 체면뿐이었어요. 경애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진실을 모르고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수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경의 엄마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뎠어요. 엄마라고 불러달라는 말도 못하고, 아플 때 안아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정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너는 몰라.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럼 지금이라도 바꿔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아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순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야. 괜히 다시 꺼내봤자 더 복잡해질 뿐이라고. 복잡한 게 아니라 진실이에요. 경의 엄마는 지금도 아파요. 유방암 치료받으면서도 혼자 견디고 있다고요. 수아의 말에 정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방암? 경혜가? 엄마는 모르셨어요? 경혜 엄마는 아빠에게만 말했나 보네요. 정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혜의 병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경혜 엄마는 혼자예요. 아픈 것도 혼자 견디고, 걱정도 혼자 하고, 그게 엄마가 원했던 건가요? 수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엄마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정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건 최선이 아니었어요. 수아의 말에 정순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쌍한 것이 정말 아프다고? 네. 혼자서 치료받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조차 말하지 않고 정순자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경혜 엄마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진짜 엄마로 살라고 해주세요. 수아는 외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자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잖아요. 경혜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애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 자신의 행복은 포기했지.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혜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엄마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자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수아야. 경혜한테도 미안하고. 그날 처음으로 외할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25년 만에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외할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가 있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경혜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입니다. 외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수아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경혜가 아기였던 수아를 안고 울고 있던 그 사진. 이제 그 눈물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진 속 경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도 느껴졌어요. 어린 엄마가 자신의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시간 있어? 엄마, 경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 호칭이 낯설고 신기한 듯 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진짜 엄마와 딸로. 경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아빠, 아니 할아버지 병실로 와.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같이 있으면 좋겠어. 수아의 제안에 경혜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어? 응. 할머니도 미안해하고 계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고 하셨어. 경의 눈에선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혜는 조심스럽게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순자와 마주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혜야. 정순자가 경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 경혜가 살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게 했구나. 경혜는 예상치 못한 사과에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아프다면서? 왜 말 안 했어? 정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괜찮아요. 초기니까. 초기라도 혼자 견딜 일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함께 하자. 수아는 작은 액자를 꺼내 경혜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경혜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이 사진 어디서? 다락방에서 찾았어. 처음에는 왜 언니가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그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혼자서 경혜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생각이 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내가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 정말? 응 작고 따뜻했어. 그때 생각했어.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주겠다고. 경혜는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노릇을 할 수 없었어. 할머니가 정한 규칙 때문에 언니로만 살아야 했어. 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체면만 생각하고 시어머님 성화도 그렇고 너희들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구나. 엄마,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경혜는 수아의 엄마로, 수아는 경혜의 딸로, 나는 수아의 할머니로.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마디 말이 없던 할아버지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수아는 경혜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도 이제 엄마라는 말 자연스럽게 해서 좋아.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해야겠지? 경혜는 수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나, 내 엄마이기를 25년 기다렸어. 엄마, 앞으로는 혼자 아파하지 마. 치료도 같이 받자.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야 했는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아야, 이 못난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제대로 된 엄마 노릇도 못 해주고. 아니야, 엄마는 충분히 잘해줬어. 언니라는 이름으로 엄마같이 나를 많이 사랑해줬잖아. 할머니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랑해주셨고, 할아버지도 그 사랑에 내가 이렇게 잘 자랐어. 진실이 밝혀진 지 2달 후, 외할아버지 박문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그는 수아와 경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간다. 너희들이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털어놓고 나서야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수아는 처음으로 경혜를 공식적으로 엄마라고 소개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놀라워했지만 수아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와 제가 서로 잘 돌볼게요. 그동안 저의 아빠로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수아는 영정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순자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수아와 경혜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꼭 그곳에 가셔야 해요? 그냥 셋이 살면 안 돼요? 수아는 아쉬워했습니다. 정순자는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소중한 할머니였으니까요. 너희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늙은이가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나도 지난 일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나 왔다 갔다 할 거다. 정순자는 수아와 경혜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경혜야, 이제 당당하게 엄마로 살아. 그리고 수아야, 너도 당당하게 딸로 살고. 할머니, 감사해요. 그동안 참 미안했어. 25년 동안 너희를 너무 힘들게 했어. 정순자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어요. 수아는 경혜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혜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25년 만에 진짜 엄마와 딸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엄마, 내가 요리 배울게. 아픈 엄마를 위해서. 아니야, 수아야, 엄마가 해줄 수 있어. 25년 동안 못 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경혜는 수아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차렸어요. 그동안 언니로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엄마로서 해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경혜의 암 치료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수아가 매번 병원에 함께 가주었고 치료받는 동안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아프면 말해. 혼자 참지 말고. 고마워, 수아야. 너 때문에 치료받는 게 덜 무서워. 경혜는 수아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수아는 경혜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가족 사진? 응, 거짓된 가족 사진이 아니라 진짜 웃고 있는 모녀의 사진. 경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예쁘게 찍자.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자, 엄마. 그래. 이제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경혜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많이 닮았다. 25년 전에 찍었던 그 사진과는 정말 다르네. 그때는 울고 있었는데. 수아는 경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달 후 수아는 한지훈을 만났고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은 놀라워했지만 수아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어요. 정말 힘드셨겠다. 그런 비밀을 안고 혼자 어떻게 사셨대? 이제는 괜찮아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어머님도 이제 마음 편하시겠어. 지훈은 경혜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아와 경혜를 더욱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네 사람은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할머니, 수아, 경혜, 그리고 지훈이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올해가 가장 행복한 해인 것 같아요. 나도 그래. 25년 만에 진짜 엄마가 됐잖아. 나도 그래. 25년 만에 진짜 할머니가 됐잖아. 정순자 할머니의 위트에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혜는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아야, 엄마가 너무 고마워. 나를 엄마로 받아줘서. 당연한 거야.
엄마는 내 진짜 엄마잖아. 수아는 힘차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난히 나이 많은 부모님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친구들의 젊고 예쁜 엄마들이 부러웠고 우리 가족만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수아는 경혜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알아요. 그 어떤 친구들보다 내 엄마는 젊고 이쁘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순자와 경혜는 수아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이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당당한 모녀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함께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마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서 모녀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자. 그래, 25년 늦었지만 앞으로는 진짜 엄마와 딸로 살자.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의 마음엔 이미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깨달았어요.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입니다.